네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늦었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Sustainability of Stablecoin,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 잠시만요. 네. 스테이블코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것이고요. 저는 이 발표자는 오승준입니다. 현재 비다오 니어 개발팀에서 코디네이터랑 개발 역할 같이 하고 있고 전략팀에서 향내 행사 기획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를 스테이블 코인의 지속 가능성으로 잡았는데 간략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잠깐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특정 자산의 가격에 연동을 해서 그걸 추종하는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즉, 안, 가격이 안정하게 스테이블되게 유지되고 있는 코인을 뜻하고요. 흔히 어, 대부분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USD, 미국 달러의 이제 패깅을 통해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가상자산, 아니, 암호화폐 시장을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들을 생각해 보면 가격 변동성의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란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오른쪽에 있는 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을 표현해 놓은 건데요. 현재 보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약 180 빌리언 달러 정도의 약 많은 양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오늘 토픽이 스테이블 코인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인데요. 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이제 디파이, 디센트럴라이드 파이낸스 혹은 이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굉장히 커졌고요. 현재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파이 프로토콜에 존재하는 토탈 어, 가상자산 밸류의 값을 표현해 놓은 곳인데 보게 되면 2021년부터 급증을 해서 최고치로는 거의 200 빌리언 달러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지난 5월 달에 폭락을 겪은 이후 약 65 빌리언 달러 정도의 자산이 현재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현재 이 폭발적 성장에 따른 리스크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매크로 시장이 딱히 좋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제 그냥 국제 경제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 매크로 시장이 좋지 않게 되면 또 암호화폐 시장에도 또 무리 리스크가 꽤 크게 작용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가 매크로 시장에 관여하는 등의 약간 그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 기술주들 모여 있는 나스닥 시장과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런 근 몇 년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말에 이제 뉴욕 연방에서 조사한 앞으로 1, 2년간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어, 조사를 했을 때 현재 보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꽤 많은 위험성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지난 5월에 이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크립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또 몇몇 스테이블 코인에서 패깅이 깨지면서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CBDC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이거에 대한 연구랑 적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 국가 수준의 이 CBDC를 발행해주는 국가 수준의 신뢰를 지니지 못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경우에는 이전 테라, 루나와 같이 안전성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속 어, 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의 현재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크립토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깅을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USDT, 테더와 서클에서 발행한 USDC, USD 코인이 존재합니다. 이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테더를 예시로 들면은 테더의 계좌에 우리가 1달러를 예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1USDT를 발행해주고 테더의 1USDT를 상환하면 그에 해당하는 1달러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법정화폐로 100% 담보를 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운영사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만큼의 현금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테더와 서클에 대한 현재 담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오른쪽의 그림에서 이제 왼쪽에 USD 코인 그리고 오른쪽에 테더에 대한 이제 담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정해져 있는데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현금은 5%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채나 기업원 또는 회사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USD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25% 그리고 미국 단기 채권 3개월 이하의 단기 채권으로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물 구성에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이 나중에 가상 자산이 흔들릴 때 폭락이나 폭등을 겪으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환급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담보물이 현금화가 얼마나 쉬운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담보물 구성도 있지만 이 담보양 자체가 현재 테더나 뭐 USD 코인 같은 이런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양에 비해서 정확히 100% 가량의 담보 양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은 오른쪽에 USD 테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 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많은 루어가 돌기도 했고 실제로 감사를 했을 때 이전에 84% 가량만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류 중에 크립토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탈중앙화 조직인 이제 다오에서 관리를 하고 발행을 하는 다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이전에 앞에서 봤던 USD 코인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발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 경우에는 담보로 하는 암호화폐에 따라서 담보 비율이 약간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다오의 이제 거버넌스에 따라서 그 담보 비율을 어떤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커다오에서 거버넌스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100% 이전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100% 정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일반적으로 130에서 170% 정도의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타입의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른 말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과거에 이제 베이시스 같은 코인들이 있었고,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알고리즘 코인은 테라였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에 따른 발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짜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특징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키우는 데 제약이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전 법정 화폐나 이제 가상 자산을 담보로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의 양만큼, 그거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지만, 얘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암호화폐를 하나 추가로 가지고 그 암호화폐의 연계를 통해서 차익 거래 방식을 통해서 1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형식을 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특히 이제 시너리지 쉐어링 코인이라고 하여 또 분류를 또 하는데요. 시너리지가 이제 차익 거래란 뜻이고, 이런 차익 거래 공유형 코인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구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리지 공유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 프로토콜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간단합니다. 1 UST가 이제 테라에서 제공하는 그 USD 테라 그 1달러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리고 루나가 이제 그 테라 생태계에서의 거버넌스 토큰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1 UST를 소각하면 1달러의 양에 해당하는 루나를 발행해주고, 1달러의 양에 해당하는 루나를 소각하게 되면 1 UST를 발행해주는 방식을 초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특징을 가지고 이 UST의 가격이 1달러보다 크냐 낮냐에 따라서 이 생태계가 원하는 대로 차익 거래를 해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USD, 그러니까 1달러보다 UST가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루나를 소각하고 UST를 발행해서 시장에 UST를 판매하게 되면은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USD가 이제 UST가 이제 1달러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은 UST를 소각하고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를 발행받으면은 그 다음 이 시장에 루나를 판매해주게 되면 차익 거래를 통해서 또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차익 거래를 시장 참여자들이 진행해 줄 것이다 라는 시장 참여자의 움직임을 가정하고 이런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까지 계속 얘기한 게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인다고 했는데요. 이 가격 조정의 주체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 참여자가 저 알고리즘의 의도대로 움직여야지만 이 테라와 루나의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참여자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필수적으로 지니게 됩니다. 흔히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패깅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잡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참여자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는 경우 알고리즘 자체가 무너지게 알고리즘 자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디패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차익 거래자들이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그 외에 특정 시장 변수가 존재할 때도 이 디패깅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시장 변수의 예시에는 지난 5월에 테라 루나가 디패깅 되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도 일부 디패깅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좀 문제점이자 좀 완벽해질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도 이좀 블록체인의 트레일레마처럼 스테이블 코인에도 트레일레마가 존재하는데요. 그거에 대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달러를 유지해야 된다. 즉 가격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담보한 만큼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자본 효율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중앙성,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의 타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나눠보면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단일 기관에 의해서 발행됩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도 테더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발행을 전담하고 USDC 같은 USD 코인 같은 경우에도 서클사에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성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포기한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담보물이 더 많기 때문에 담보를 더 많이 해줘야지 되는 이런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이 낮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담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 안정성이 좀 부실하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죠. 테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 참여를 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체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패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 매도 세력에 의해서 패깅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혹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패깅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이제 디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베이시스 캐시와 아이언 파이낸스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참고로 아이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디패깅된 이후에 다시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서 지금 아이언이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디패깅 됐던 아이언 파이낸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베이시스 캐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유통량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존재는 했습니다만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규모나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거죠. 이런 외부 요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투기 수요가 합쳐지면서 가격이 1달러를 유지해야 될 것이 1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매도 세력이 생기면서 1달러를 향해 가야 됐는데 1달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0달러를 향해 가게 되면서 디패깅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코인에서 대량 매도가 일어나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탈출 러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아이언을 한정 찍어내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디패깅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패깅 위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테라 같은 경우에도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런 예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테라가 디패깅 되는 과정을 찾아보게 되면 특정 디파이 풀에서 몇십억 달러 상당의 이제 매도가 일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패깅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데스 스파이럴을 만들면서 결국 디패깅이 완전히 일어나 버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따져야 될 것이 담보물의 건정성입니다. 현재 이거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없이 이제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또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들에 해당하겠죠.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행 자산 대비 일단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성이 높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SDT와 USD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적으로 발행받고 할 때는 1달러를 맡기고 1USDT나 USDC를 받는 형식이지만 테더의 발행 보고서나 그런 걸 보게 되면 현재 담보를 하고 있는 양이 발행량보다 적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정성을 조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담보자산의 유동성, 환금성, 그리고 안전성이나 이런 걸 또 체크해야 됩니다. 요걸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USD 코인이랑 테더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점에서 지금 당장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적으로 USD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클사 같은 경우에는 달마다 이제 발행량과 그리고 현재 담보물의 상황에 대해서 레포트를 발간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 걸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담보물과 그 발행량을 비교했을 때 담보물이 더 많은 상황이고 USD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단기 국채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채는 미국채입니다. 단기 미국채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성이 높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이 디패깅될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할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충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생태계가 건전한가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충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안정적인 수요처들이 분포가 될 것이고 급격한 인출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생태계에 이제 특정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 생태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용도의 수수료 변동 따라서 좀 안정성을 전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테라 루나에도 있습니다.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 테라 생태계에 있던 이제 담보 대출 관련 디파이 상품, 디파이를 이제 해주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게 존재를 했는데 이 앵커 프로토콜에서 이제 테라를 유치하게 되면은 API 20%의 높은 이자율을 책정해주면서 그거 또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테라 생태계의 약 70%에 해당하는 양이 앵커 프로토콜에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이 테라의 대규모 매도 세력이 생기면서 일부 디패깅이 일어났을 때 앵커 프로토콜에서 또 함께 이제 엄청난 양의 탈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디패깅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할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 등이 없이 거의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코인들이 안정적이었다가 미래도 안정할 것이다를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테라 같은 경우에도 2년 정도는 2년 이상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죠. 근데 한순간에 그 디패깅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조건 과거 안정적이었다고 지금도 안정하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정하다고 불리는 대표 스테이블 코인 네 가지, 이제 테더, USD 코인,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이제 다이를 생각해 보면 전부 초기 출시 때는 그 디패깅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가격 변동이 조금 컸었지만 점점 출시 이후에 규모가 커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계속해서 감소해왔던 거를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됐는가? 이것도 체크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것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서 유사한 알고리즘이 깨진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유사한 알고리즘이 이미 디패깅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놀랍게도 이 차익 거래를 통한 알고리즘은 테라 루나에서 이제 큰 엄청난 디패깅을 보여주기 이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 이전에 실물 경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금융에서도 디패깅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음을 실패한 적이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실은 이 차익 거래, 그러니까 세뇨리티 공유형의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존의 주식이나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ETF라는 상품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정 뭐 특정 지수나 특정 이제 주식들의 가격을 추정하는 그런 상품들인데요. 그 얘네도 추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차익거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가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금융시장이 대폭락이 일어났을 때 이런 하, 채권 ETF들이 디패깅이 된 걸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AGG나 LQD 같은 이 하이힐드 채권 상품들인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디패깅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서도 이미 디패깅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를 보여준 케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때 안정성을 어, 감수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경우에도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방안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즉 세뇨리지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방식을 합쳐서 알고리즘을 변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니어리티 경유형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가격 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 자산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100% 담보로 가상 자산을 담보로 지닌 후에 이 플렉스의 가격 변동과 그 수요자 공급자의 증감에 따라서 담보 비율을 일부씩 조정하면서 약간씩 낮추는 그런 형식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안정성을 어떻게 체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우리가 이용하기로 한 이상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물론 저희가 매매나 그 뭐 코인을 매매한다거나 혹은 그런 경우에서는 테더나 USD 코인을 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생태계를 활용하다 보면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레이어 1에 해당하는 체인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약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미 실물 경제에서 신뢰도가 낮은 국가가 페그제를 통해서 통화화폐 정책을 실행할 때 어떤 결말을 겪는지 좀 봐왔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거의 밈으로 쓰고 있는 짐바브웨 달러 같은 경우에도 패깅 신뢰도가 낮은 국가가 페그제를 통해서 그 내부 생태계 화폐를 운영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1960, 70년대 초창기부터 해서 60, 70년대 우리나라도 페그제를 이용하였다가 자산 굉장히 많은 위험을 겪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레이어 1 체인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담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이 어떻다든지 이런 신뢰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체인 이제 생태계에 참여를 할 때 그 체인 내에 있는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토큰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점검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 생태계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더욱 이 안정성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자료가 지금 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보이는 사이트들과 여러 스테이블 코인 홈페이지 통해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콜빗의 리서치 센터에서의 레포트를 참고하여서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율직 기반 그 테라 같은 코인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네네. 테라가 그 루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가치가 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루나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루나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라폼 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루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테라 생태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다른 그 로드맵을 확인해 보면 실물 기존 금융 경제에서 그 다른 기존 금융 경제에 이제 테라나 루나를 통해서 뭐 결제하는 시스템이던가 이런 거를 뭐 확장하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루나에 대한 그 테라 체인의 거버넌스 토큰에 해당하는 루나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에 있어서 이제 이더의 가치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루나가 가지는 가치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체인에 있는 이제 생태계랑 뭐 어플리케이션들 이용하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루나 자체가 저 테라 체인에서의 거버넌스를 해당하는 그거니까 이제 그 전체 생태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루나가 이더리움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그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저거 루나의 가치가 이더리움에 있다는 게 아, 네네. 그 루나의 가치가 이더리움에 있다란 뜻이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에서 거버넌스 토큰이 이더잖아요. 네. 거버넌스를 할 때 사용하는 코인이 이더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테라 체인에서 이제 거버넌스를 할 때 쓰는 게 루나다라는 뜻입니다. 음, 아, 아,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말을 잘못 네, 이해됐습니다. 그 앵커 프로토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그게 루나 생태계에서 결국에 연이율 20%를 보장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앵커 프로토콜에 많은 자산을 유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산이 급감을 하게 되니까 UST 수요가 엄청 줄어서 패깅이 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아까 그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이 되면 전체 생태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 앵커 프로토콜, 가끔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것들 보면 앵커 프로토콜도 연이율 20%를 보장하기도 하고, 다른 서비스들은 뭐 40%, 30% 넘는 것들도 많거든요. 혹시 조사하시면서 디파이의 지속 가능성 같은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또 혹시 찾아보신 바가 있으세요? 실은 디파이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은 많은 디파이 상품들 보면은 이제 실은 20% 이상의 막 40% 혹은 뭐 짧게 진행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어가는 이제 API를 제공하는 디파이 상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현재 제가 이걸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 그 잠시만요. 요 이 루나 그 테라 생태계에서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충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그 루나 폭락이 있었던 게 5월 초 때죠. 5월 초 때 그 이미 어, 테라 생태계에서 그 연이율 20% 보장과 그런 상품 실은 연이율 20% 보장뿐만 아니라 얘네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얘네가 대출에 해당하는 이제 서비스도 존재하는데 대출은 연이율 10%대에 해당하고 또 근데 예치는 20%에 해당하는 이런 역마진 구조가 있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디파이 상품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쪽 체인에 이게 계속 왜 저런 게 뜨지? 저게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좀 비정상적으로 이 앵커 프로토콜에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파이 상품에서의 안정성, 디파이 상 디파이 생태계의 안정성은 조금 더 얘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그 디파이 상품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상품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디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디파이 상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체킹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 테라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어 얘네가 실은 앵커 프로토콜 이전에 다른 그 수업 풀에서 좀 많은 매도가 생기면서 약간의 디페깅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그 앵커에서 그 다음에 그 디페깅이 약간 일어난 다음 그 거의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US 테더가 인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앵커에서 그렇게 큰 자산이 움직이게 되면서 패그가 점점 더 심화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혹시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의 트릴레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잠시만요. 스테이블 코인의 트릴레마. 네. 혹시 이게 사실 트릴레마가 세 개 다 반영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모순을 말하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이번에 테라 2.0 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복원이 이게 처음에 테라 2.0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프로포절을 올렸는데 이제 처음에는 테라 스테이션에서 거의 대부분이 반대표가 나왔지만 나중에 그 거버넌스 조건을 루나를 홀딩하는 사람 지갑을 대상으로만 해서 나중에 테라 2.0 강행에서는 다 찬성표가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네, 맞습니다. 탈주가 박살난 경우인데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그 부분에 얘기를 하자면 이제 테라가 디패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뭐지 맨 처음에 그 권도영 대표님이 이제 루나 2.0에 대해서 거버넌스 그 새로 이제 하드포크를 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버넌스가 올라왔었고 맨 처음에 반대됐다가 이제 수정되면서 한 2주쯤 뒤인가요? 그때쯤 이제 루나 2.0이 나오게 됐었죠. 근데 일단 저는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란다. 스테이블 코인 트릴레마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하게도 가격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은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투자에 있습니다. 실은 투자에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안정성이 보장돼야 뭐 다른 것들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은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P2E 게임들이 왜 탈중앙화 그 블록체인을 써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시장에서 특히 국내에서 리니지 같은 걸 보면서 플레이 투 얼이 이미 그냥 중앙화된 걸로 존재하는데 돈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탈중앙화냐 중앙화냐 그 차이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에, 자산 시장 이 크립토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투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가격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에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이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잡고 있었지만 이 뒤에서 얘기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 뭐 법정화폐 담보나 뭐 그런 형태를 통해서 가격 안정성을 추구를 하면 결국에 그 법정화폐 토탈 밸류보다 커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뭐 탈중앙화도 뭐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뭐 디파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게 사실은 그냥 본 본질은 없고 그냥 진짜 단순 그냥 투자를 위해서만 있는 그런 게 돼 버리는 거 아닌가요? 네, 실은 가장 큰 문제가 그쪽에 있긴 하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모두 법정화폐 담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담보를 맡긴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스테이블 코인들만 존재하게 되면은 결국 그냥 도는 돈만 계속 돌면서 그냥 구색만 갖춰진 이 그냥 블록체인 상에 올려져 있다라는 특징만 가지고 있는 중앙화나 다름이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탈중앙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정말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담보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 있죠. 하지만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그 5월 사태 이후에 실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많은 자산들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부분 시총이 내려갔고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뭐 테더나 USDC의 하락폭, 시총 하락폭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현재 상황에서 그 무담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에 이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 전체 크립토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 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탈중앙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